Geez, people really like to talk about wine around here. I do not want to learn about wine. 우연히 접했던 와인의 맛의 매력을 느끼고 내가 마셨던 와인과 비슷한 와인을 찾아 다시 마셔보고 싶어서, 또는 여행지에서 마셨던 와인과 비슷한 맛의 와인을 찾아 여행에서의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또는 마트의 수많은 와인 중 내 취향에 맞는 와인을 찾기 위해 그렇게 와인병에 붙은 설명서인 레이블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이블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인을 고르기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영어를 할 줄 안다거나 또는 와인의 원조라고 하는 이탈리아어 또는 프랑스어에 능숙하더라도 레이블을 읽고 와인을 고르기란 역시나 어렵습니다. 입문자분들께서 와인에 대해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 목표를 잡으면서 레이블만 읽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레이블을 읽고 와인을 고를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근본적으로 와인과 관련된 법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와인 생산지마다 그 법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데는 그 이유가 있고, 와인법이 생기게 된 근거는 지리이니 각각의 국가 그리고 지역마다도 법 기준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단순히 고유명사인 지역명을 기억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기후때와 지형 그리고 역사까지도 알아야만 법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솔직히 와인 레이블을 읽는다는 것은 차라리 새롭게 언어 하나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는 편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제 말과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수용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전문적인 내용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을 모두 기억하셔야 와인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저희 뇌피셜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영상 설명에 관련 사이트 리스트를 적어놓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본인 귀에 쏙 들어온 키워드만 가볍게 기억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본인이 와인을 고를 때 필요한 단어만 알면 되는 것이고, 기억에 남았다는 얘기는 그 단어가 내가 와인 고를 때 필요한 단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와인을 고르실 때 와인 레이블에서 그 단어를 찾으시면 됩니다. Oh, this one's good. What's it called again? White wine. I freaking love it. 물론 화이트 와인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샤도네이라는 품종까지 기억하시는 것이, 그리고 샤도네이만 기억하시는 것보다는 샤도네이와 함께 러시안 리버밸리라는 지역명까지, 단어를 더 많이 기억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와인에 더 근접한 와인을 찾으실 수는 있습니다. 오늘은 와인 컨트리 속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인을 병에서 글래스로 옮길 때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 앞에 끼우는 것을 드랍스탑이라고 합니다. 와인병 앞에 그냥 끼우면 되는 형태도 있고, 동그란 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말아서 끼우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와인을 마실 때 꼭 필요한 용품이라고 할 순 없지만 있으면 편리합니다. 와인 글래스 중에는 일반적으로 물 마실 때 사용하는 글래스와 비슷한 형태의 것도 있습니다. 보통의 와인 글래스는 볼, 스템, 그리고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와인을 마실 때 스템과 베이스가 없는 글래스를 사용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와인 전용 잔으로 실제로 볼 부분만 있는 글래스가 판매되고 있고, 저는 리델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오글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이스와 스템이 있는 이유는 손으로 볼을 감싸게 되면 글래스 안의 와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와인 마실 때 계속 글래스를 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는 와인의 온도를 원하는 대로 맞추는 것이 쉽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가볍게 마실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글래스는 스템 부분이 잘 부러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야외에 나가거나 또는 와인 전용 글래스를 제공하지 않는 식당에서 와인을 마실 때 제가 직접 와인 글래스를 휴대해야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글래스와 와인 전용 글래스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볼의 모양입니다. 와인 전용 글래스는 와인의 풍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데로 글래스도 일반적인 와인 글래스와 마찬가지로 와인에 사용된 포도 품종과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볼의 모양과 크기로 사용하게끔 다양한 모델로 출시되어 있고 저는 비고슈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는 다양한 품종이 있고 각각의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은 와인의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 우리가 와인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도네이입니다. Ladies, Cabernet Sauvignon is the king of wine country. Chardonnay is its queen. 와인에서는 ABC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nything but C, 즉 C만 빼고 아무것이나 다 좋아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C는 적포도 품종 까베르네 소비뇽과 청포도 품종 샤도네이를 의미하고 ABC는 얘네들은 지겨우니 다른 것 좀 마시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포도 품종은 특정 환경에서만 재배 가능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곳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즉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재배가 잘 되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심어지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샤도네이이고 이런 품종을 와인 용어로는 국제품종이라고 합니다. 물론 국제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지의 때로와 즉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품종의 특징이 조금씩 변화하기 때문에 같은 포도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포도 생산지에 따라 와인의 맛이 달라집니다. 와인에서 어떤 풍미를 느끼는 것은 주관적으로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Let me know what you smell. There's no wrong answers. I want to say canned peaches? No? You said there's no wrong answer. 하지만 소비자가 어떤 풍미가 느껴진다고 얘기했을 때 와인을 만든 생산자 입장에서 이건 잘못 만든 와인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도 품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고 어느 지역에서 재배되느냐에 따라 환경, 즉 기후와 토양 등에 적응하면서 그 특징이 조금씩 바뀝니다. 샤도네이 품종의 경우 추운 기후대,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의 러시안 리버 밸리에서 자라면 와인에서 사과와 베이 풍미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지고 따뜻한 기후대, 예를 들면 호주의 마가리 리버에서 자라면 멜론과 복숭아 같은 풍미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와인이 러시안 리버밸리에서 자란 샤도네이로 만들어졌다면 사과와 배가 잘 느껴지면 잘 만들어진 와인이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익은 듯한 멜론이나 복숭아 풍미가 더 도드라지게 느껴진다면 때로와의 특징을 잘 살리지 못한, 즉 잘 만들지 못한 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귀한 보석이니 와인 다이아몬드라는 별칭은 와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Does anybody know the term for that? For the sediment at the bottom of the glass? I'll just go ahead and answer this one. Tartrates. Tartrates. You know what I also like to call it though? Wine diamonds. 2017년 11월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와인의 역사가 기존에 주장되던 6,000년 전이 아니라 8,000년 이전이라는 논문이 실리는데요. 조지아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의 성분 분석 결과 발견된 타타르산이 그 근거가 됩니다. 타타르산은 주석산 또는 포도주산이라고도 합니다. 과일에는 산이 포함되어 있고 타타르산은 포도가 가지고 있는 산의 한 종류로 적포도보다 청포도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타르산은 낮은 온도에서 칼륨과 결합하여 결정체로 나타나는 성질이 있고 이것을 와인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타타르산은 와인의 균형감과 맛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와인에 남아있는 결정체를 불순물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와이너리에서 병입하기 전 일부러 와인의 온도를 낮추는 저온 안정화를 통해 제거합니다. 즉 와인에서 결정체를 발견하신다면 와인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고 더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단 이 결정체는 인체에 무해하지만 와인과 함께 마시면 불편하실 수 있으니 병 아래에 가라앉히고 와인을 마시면 됩니다. 와인 다이아몬드는 친환경 와인에서 나타날 확률이 높은데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관여를 최소한으로 최대한 자연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Oh, good! Blow on mud in this bottle. God, fuck this organic shit. 일부 분들은 친환경 와인은 맛이 없다 또는 이상한 맛이 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진실은 결함이 있는 잘못 만든 와인이거나 그냥 맛없는 와인일 뿐입니다.
제가 친환경 와인 강의 중 일반적으로 재배된 포도,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된 포도 두 종을 놓고 어느 쪽이 친환경인지 맞춰보는 질문을 해보는데요. 아직까지 맛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즉, 포도가 친환경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특유의 향을 갖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포도 재배 중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포도는 화학약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의 결함을 미리 막을 수 있지만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포도 재배에서 포도에 어떤 결함이 생겼을 때 와인을 만드는 공정 중 일반 와인은 결함을 감출 수 있지만 친환경 와인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의 결함이 와인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와인을 만들었느냐는 생산자의 선택이고 와인에서 불쾌한 맛을 느낀다면 그것은 와인의 결함, 즉 잘못 만들어진 와인일 뿐입니다. 때로는 포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를 들어 기후와 토양 같은 자연환경을 의미하고 와인 생산지에서는 때루아를 기준으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합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AVA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해당하는 지역의 AVA를 레이블에 표기하기 위해서는 85% 이상의 포도가 해당 AVA에서 재배되어야 합니다. 비율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저가의 캘리포니아 와인을 구매하실 때 예를 들어 레이블에 나파밸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더라도 100%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포도가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AVA에서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방문지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 와이너리를 찾아 예약하시거나 또는 특별히 좋아하는 와인이 있다면 해당 와이너리를 검색하셔서 방문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는 유명한 와인 산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나파밸리에서 촬영됩니다. A rich and hearty cab sav with healthy levels of tannins, which brings me back to John Patchett in 1854. 실제로 영국인 존 피쳇이가 나파밸리에 최초로 상업용 포도밭과 와인셀러를 시작합니다. 나파밸리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대로 포도 성장기에 햇볕이 좋아 와인에서 잘 익은 과실 풍미를 갖고 알코올 도수가 다소 높습니다. 그리고 관계, 즉 포도나무에 물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쌀을 재배할 때 성장기에 물을 끌어오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물을 인위적으로 주는 것, 즉 관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관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포도가 최대한 자연적으로 재배되어야 그 지역의 때루아를 반영한 와인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부분적으로 관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파밸리는 특히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 재배에 좋은 환경입니다. 즉 와인 레이블에서 나파밸리와 함께 까베르네 소비뇽을 찾으시면 됩니다. 단 캘리포니아 와인에서 레이블에 포도 품종 이름이 적혀져 있으면 그 품종만을 사용한 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포도 품종을 75% 이상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나파밸리에서 생산된 루이 마티니 나파밸리 까베르네 소비뇽은 2016 빈티지에 84%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사용되었습니다. 컬트 와인은 소량 생산되는 고품질 와인을 의미합니다. 오퍼스원은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컬트 와인으로 처음 생산된 1979년부터 1982 빈티지까지 나파 메독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파는 나파밸리를 의미하고 메독은 프랑스 보르도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입니다. 보르도 1855 등급 중 1등급 와인인 샤토 무통 로칠드와 나파밸리의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가 합작해서 나파밸리에서 만든 와인이 바로 오퍼스원입니다. 보르도에서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고 오퍼스원 역시 보르도 블렌딩으로 만들어집니다.
레이블에는 왼쪽에 로버트 몬다비 씨,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론 필립 드 로칠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